안녕하세요, 샹송입니다. 오늘 검은상어 모바일 제 계정의 캐릭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조금 낚시 도감까지 다 채우고 할까 했었거든요. 낚시 도감이 시간이 워낙에 또 많이 걸리고 한데, 또 낚시 도감을 다 채우고 해야 좀 깔끔할 것 같아서 낚시 도감을 채우고 하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최근에 됐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속도가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빨랐어요. 솔직히 저는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따라가기가 좀 느린데, 이번에 장신구각성도 생기고 여러가지 생기다 보니까 부캐를 어느 정도 정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제 캐릭터와 부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트로 영상도 되게 멋있게 바뀌었죠? 제 본 캐릭터인 자이언트입니다. 지금 71렙이고요. 전투력은 지금 보잘것 없습니다. 5451. 그 이유는 제가 피에 올인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체력이 14,929, 15,000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 생명력 부분이 많이 좀 점핑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2,000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장비가 바뀐 게 없는데 지금 15,0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뭔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체력을 좀 올려준 게 아닌가 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과금이다 보니까 좀 전투력을 올리는 게 되게 빡세가지고 전투력을 많이 못 올렸는데, 지금 유물도 하나는 엔카딘이고 시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얘기는 이제 부캐를 어떻게, 제가 이제 본캐가 막히다 보니까 부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캐에 치중하는 시간이 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캐가 퀘스트도 지금 보면, 토벌도 보면 마지막 보스가 막혔어요. 퀘스트를 못 깨서 전투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부캐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 부캐는 총 10개를 다 채웠어요. 보면 리퍼, 다크니스, 무국, 철랑, 윈드워커, 버서커, 랜서, 아크메이지, 투신, 이렇게 해서 제 자이언트 캐릭터까지 합쳐서 총 10개의 캐릭을 모두 만든 상태고, 이번에 60레벨 캐릭터는 그래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리베르토, 극구르닐 장비를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우편으로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검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각성까지는 다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계승은 아직 하지를 못했어요. 윈드워커는 영광의 길을 위해서 레인저로 계승을 해야 될 것 같고, 버서커와 랜서는 어차피 투력이 안 돼서 영광의 길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계승을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캐들에 대한 장비를 채우다 보면 내가 아크메이지에 대한 장비를 채웠는데 이제 장비가 새로 생겼는데 어떤 캐릭터가 좀 채워야
좀 효율이 좋을지를 모르잖아요. 아크메이지에다 장비를 채우고 싶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아크메이지는 이미 장비가 다 차있고, 그래서 또 랜서로 갔는데 랜서에다 장비를 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격투가한테 장비를 채웠을 때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많이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제 엑셀로 이제 9개의 부캐릭터를 쭉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주무기, 보조무기 쭉 장비별로, 장신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물 칸도 2개, 연금석, 광원석까지, 그리고 창고 활용 방안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보면 주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화템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일단 했고, 이제 주무기, 보조무기 모든 갑옷들 다 신화로 참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 각인 2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가 처음에는 이제 투력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투력만 적다 보니까 이제 가끔 전설 장신구가 들어오는데, 전설 장신구를 이제 채운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어떤 장신구를 전설 장신구를 차고 있는지, 또 그 캐릭터가 그 획득한 전설 장신구를 소모해서 강화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유일 장신구까지는 그냥 투력만 기재를 하고, 전설 장신구 이상부터는 투력을 포기하면서 이제 붉은 산호초 반지 이런 식으로, 마노스 루비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설 장신구가 들어왔을 때 이 캐릭터에다 강화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신구는 이렇게 장신구 전체의 투력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제 무기와 방어구 같은 경우는 기본 투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무기나 방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투력을 적었을 때 이제 새로운 신화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신화 무기에 따라서 또 전투력 2, 3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수를 하면 더 이득이죠. 이제 예를 들어 30강의 장비를 0강에 전수를 하면 이제 기본 투력이 한 3 높은 무기라면 전체 투력이 3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이제 기본 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신화 무기가 나왔을 때 기본 투력이 높은 거에다 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투력을 적었습니다. 기본 투력이 새롭게 얻은 신화 무기가 높은지 낮은지 알기 위해서, 방어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기를 포함한 장비들은 기본 투력을 적었고, 장신구들은 전체 투력을 적되, 전설 이상의 장신구는 강화를 할 수 있는지를, 어떤 캐릭터로 강화를 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명까지 메모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엔카딘 유물 아이브 1강 뭐 이런 식으로, 로나드 유물 세르트 5강 이런 식으로 쭉 메모를 해서 새로운 유물이 들어왔을 때 강화를 어떤 캐릭터에 하면 좋을지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광원석도 마찬가지로, 연금석 마찬가지, 광원석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상 좌하, 우상 우하 이런 식으로 4개의 광원석이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에 어떤 광원석을 바꿔야 하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비를 바꾸게 되면 수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펄로 수정을 뺄 수는 있지만 무과금 입장에서 펄이 아깝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다른 캐릭터를 정해서 넣어둘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설어에다가 무력, 철갑, 수정을 싹 모아두고, 그리고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 모이는 대로 그 상급 수정으로 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합성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느낌이 들죠. 이제 모아서 한 번에 해야만이 그 조금이라도 그 신화 수정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다크나이트에다가 이제 잡수정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신화템이나 잡템 같은 것들은 이게 무사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창고에 넣었을 때 소설어 같은 경우 이제 무력, 철갑, 수정을 소설어 캐릭터로 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 광원석이 그 수정 합성 확률을 높여주는 수치가 낮잖아요. 부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본캐인 자이언트에다가 철갑, 수정을 옮겨서 합성을 해야 될 경우에 이미 창고에는 한 60칸 정도가 기존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시 창고를 만들어서 발키리한테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싹 옮긴 다음에 이제 이런 수정들을 본캐에다 전부 옮기고 다시 원래대로 창고에다가 발키리에 있던 물품들을 다시 넣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으로 임시 창고 역할을 하는 캐릭터도 발키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이제 부캐 활용 방안, 그리고 장비 착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계정에 있는 부캐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정 빼고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안 하면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죠. 전리품도 획득을 해야 되고 나오면.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된 게 이 채집 업데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별건 아닌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이 좀 적은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이거를 블랙스톤이나 검은 기운으로 바꾸질 않아요. 자원을 제가 좀 자원을 많이 아까워해요. 나중에 혹시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뭔가가 이제 영지 레벨이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또 자원이 지금 16만 개 있지만 하나 올리는데 한 10만 개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은 기운이나 블랙스톤으로 이걸 교환하게 되면, 지금 식량이 없네요. 그걸 교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원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무과금 입장에서는 그때 자원을 순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원을 나중을 대비해서 좀 모아놓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투력이 좀 안 오르기도 한데, 저는 좀 은화나 좀 자원을 쓰는 거를 좀 아까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또 일을 안 하는 영지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좀 해고를 하고 싶은데 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올린 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높은 자원이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인원이 5명이 남았어요. 5명은 채집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보면 1명밖에 채집이 안 되죠, 지금.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월드 경영에 들어가는 영지민은 제외하고 채집을 합니다. 지금 보면 월드 경영 호위 영지민에 포함되는 영지민입니다. 호위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면 확인을 누르면 그때 제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 선택을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2마리가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월드 경영의 호위 영지민으로 선택한 영지민은 채집 자체가 안 되죠.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되게 깨알 업데이트인데,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게 정말, 검은사막 모바일 개발진들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검은사막 모바일을 계속 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영지민을 월드경영 1, 2, 3, 4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채집의 월드경영에 호위 영지민을 제가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지민은 다 전설급 영지민이고 레벨도 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월드경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뭐 전투나 채집, 벌목 같은데 그런 경험치 자체가 이 영지민한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영지민을 바꾸게 되면 그게 초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뭐 채집, 전투, 벌목 이런 월드경영 안에서 수행하는 이런 생활 컨텐츠들이 영지민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리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럴까봐 저는 월드 경영의 호위 영지민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호위 영지민을 바꾸지만 않으면 이제 이 영지민은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게 바뀌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또 새로운 영지민을 또 키우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월드경영 1, 2, 3, 4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월드경영에 대한 또 얘기와 또 이제 채집 업데이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드경영이 지금 32레벨이에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레벨이 좀 높은 경우죠.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월드 경영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월드 경영을 한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다 하지는 않아요. 거의 뭐 파란색 이상? 아니면 보라색 이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월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PC 게임은 막 재밌어서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바일 게임은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게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월드 경영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벤트를 못해요. 그런데 월드 경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3레벨 뭐 후반까지도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32레벨 후반 정도면은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 경영 하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월드 경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부캐에 대한 활용 방안과 월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이거는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이게 지금 영지에서 마을로 나가고 마을에서 다시 영지로 돌아오고 이럴 때 굉장히 로딩 속도가 느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속도가 전에는 뭐 한 20초 걸렸다면 지금은 한 4초? 그 정도로 빨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릭터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제 로비 갔다가 캐릭터로 이동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캐릭터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캐릭터 접속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훨씬.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85%에서 좀 멈췄어요. 85%에서. 그러다가 조금 한참 기다리면 그때 100%가 되면서 캐릭터를 옮겨졌죠. 역시 금소랑이 이쁘죠? 금소랑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느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캐릭터 변경도 굉장히 빨라지고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도 굉장히 빨라지고 월드 경영에서 마을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마찬가지로 월드 경영에서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갓패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패치 중에서 가장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만 정말 좀 굉장한 패치인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좀 검은 사막 모바일 개발자들이 초기부터 계속 바뀌지 않고 개발을 해오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예측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장신구 각성이 나와서 이제 장비 공방에서 장비 제작 이제 장신구 각성 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3개를 깬 상태고 지금 고대 유적을 이제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부캐들도 다 장신구 각성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캐를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패치였죠. 지금 부캐로 들어갔을 때 부캐도 영지에서 시작하는, 사냥터에서 시작했으면 부캐도 월드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보면 장비 제작에서 장비 각성, 장신구 보면 이미 제가 깼던 3개의 각성은 이미 깨져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캐릭 하나만 5개를 다 미우면 이제 부캐릭들은 장신구만 채우면 각성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저 편의적인 업데이트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이 무과금 입장에서 패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과금 상품도 내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건 과금 패치죠. 이제 이런 수집, 이거는 과금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과금을 위한 패치인데 이제 이런 것도 종종 있는 반면에 무과금을 위한 패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과금 패치죠. 지금 장비 각성 자체가 과금 패치예요. 지금 보면 마력 각인에서 지금 보면 이게 각성 각인이 지금 마력의 정수가 굉장히 잘 안 모이죠.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죠? 지금 하나에 3000개가 들어가요. 마력의 정수 3000개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거를 다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각성지원 상점에서 이제 가문당 사는 거는 무과금도 다 살 수가 있죠. 한정이니까 5회 한정, 3회 한정은 다 살 수 있는데 무한으로 살 수 있는, 이걸 사지 않으면 저거를 공격력을 한 20 이상 올리기가 힘들어요. 10부터 31인가? 거기까지인데 20 이상 올리기가 힘들어요. 보통 한 뭐 15에서 10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려요, 무과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금 업데이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업데이트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저 같은 무과금 입장에서는 이 부캐들까지 전부 각성을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각성하고, 각성은 별게 아닌데 각인까지 하려면 좀 그런 면에서 업데이트 속도를 좀 따라가기 힘든 것 같은
면이 있어요. 무과금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있지만 무과금 업데이트도 나름대로 많이, 아니면 또 전체적인 업데이트, 전체적인 유저가 다 좋은 업데이트, 이제 그런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캐릭터와 이제 부캐 월드 경영 이런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제가 어제 불시에 핫딜이 떴죠. 지금 1주년 기념주와 제가 그동안 펄 같은 것도 제가 좀 아까워서 잘 안 쓰다 보니까 펄도 제가 한 4,000개 넘게 모여가지고 1주년 기념 주화를 1000펄짜리를 다 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수정까지만 나와도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000펄을 써서 10개를 샀는데, 항상 이제 펄어비스가 이게 핫딜 상품을 내고 그 다음날 바로 핫딜 상품을 내죠. 이제 펄을 쓰게 하고 그 다음날 더 높은 펄을 쓰게 하는 핫딜 상품을 내는데, 그 상품은 효율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제 전날 핫딜 상품 분명히 샀는데 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날 더 좋은 핫딜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과금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죠. 이제 그렇지만 항상 뒤통수를 맞는 게, 너무 이것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에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한 번에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대는 안 해요. 7, 8, 10. 역시 안 나오죠.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오늘 또 다른 어제 1000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에는 한 8000펄짜리도 나왔었죠. 10년 장신 건가요? 이번에는 1000펄을 썼기 때문에 한 만펄? 이번에도 한 5000펄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것으로 지금 1주년 기념 주화까지 모두 개봉했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신화, 이게 지금 신화죠. 신화 상급 흑결정 무기랑 상급 흑결정 방어구는,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 그게? 그걸 제작하는 데 쓰려고 해요. 지금 순도 높은 흑결정 무기를 제작하는데 어차피 이건 쓰면 되고, 지금도 20개 있으니까 25개 있으니까 쓰면 되고, 이제 방어구는 지금 제가 아직 40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 나를 잡아서 한번 쓸 예정입니다. 어차피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금 당장 전투력이 높지 않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그냥 흑결정, 노란색 흑결정은 지금 부캐가 지금 6캐릭터까지 지금 영광의 길에 입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캐릭터에 한 50개씩 해서 무기와 방어구를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노란색은 제가 이제 어차피 주 캐릭터를 이제 많이 키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 캐릭터를 키워야 여러가지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노란색 흑결정들은 부캐에다 이제 나눠서 5개에다 나눠서 총 이제 주캐까지 6개를 영광의 길에 최대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좀 뭔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이번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이게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무과금이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이 지금 유물이 지금 8만 1000개 있는데 유물이 한 10만 개가 모이면 제가 유물을 하면서 광원석 그리고 연금석을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보면 이벤트를 하는 게 있죠. 이벤트 보면 행운의 망치, 이게 진짜 해자 이벤트죠.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서 이제 마력의 산물, 지금 일단은 이거를 지금 갱신하면 지금까지 썼던 게 너무 손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상 상태가 이게 정말 해자 이벤트죠.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뭘 설명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죠. 이거 제가 가문 전투력이 진짜 며칠 전까지 막 영광의 길 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용사였어요. 용사가 지금 보면 용사 컷이 상위 3%가 용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문 전투력이 제가 상위 3%였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캐 전투력 상승보다는 한계가 있는 본캐보다는 가문 전투력을 위주로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영광의 길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많은 재력이 되시는 분들과 또 무과금 24시간 돌리시는 분들이 가문 전투력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S를 밀려놨습니다. S를.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는데 이게 S로 밀려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다음으로 해서 영광의 길이 어떻게 보면 로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해서 제가 좀 밀려나게 됐다는 점, 좀 애석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그동안에 제 어떻게 보면 계정이나 부캐릭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혹시 또 컨텐츠가 있으면 이제 유물 파편 합성 컨텐츠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고, 그 전에 또 컨텐츠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